여러분과 함께하는 진짜 뉴스, 핵심을 짚는 뉴스 분석. 안녕한가 전유옥의 안전 빵빵입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자, 가도록 하죠. 아침에 발표가 네. 됐어요. 통계청에서. 실업률이 2010년 이후에 최고다. 그러니까 네. 이제 금융위기가 일어난 이후 좀 이제 사회체제가 정상으로 접어든 이후에 실업률이 최고치를 올 1월에 기록을 했다는 정말 반갑지 않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문제는 이게 개선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게 반짝 특이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뭐 다음 달 기대하고 또 그 다음 달 올 하반기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 우리 경제의 비극이자 현재 우리나라의 슬픔입니다. 지금. 네, 오늘 아침에 이제 네. 그 통계청에서 그렇게 강 통계청장이 좋은 통계로서 보답을 하려고 했는데 네. 정말 그게 꿈은 사라지고 네. 이 통계청의 꿈은 사라지고 통계청장의 꿈은 사라졌습니다. 근데 이 상황을 보면은 너무나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난해 이제 일자리 예산이 어마무시했지 않습니까? 올해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일자리에다만 아주 그냥 딱 고점에만 23조 5천억이어서 지난해보다도 무려 이제 4조 5천억 원이나 더 늘은 겁니다. 그런데 1월 달에 일자리가 19,000개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15만 개를 늘리겠다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꿈이 얼마나 택도 없는 거였는지를 네, 그대로 네. 보고 있는 건데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이른바 실업률입니다. 4.5%. 어저께인가요? 트럼프가 또 제자랑 막 하면서 뭐라고 네. 했냐면 얼마 전까지 작년 12월에 3.7%였는데 지금 미국이 4.0%다. 이러면서 자랑을 했어요. 자, 미국은 인구가 3억 6천만 명입니다. 거기다가 미국 경제는 세계 최대의 볼륨이에요. 근데 4.0%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4.5%라는 거는 미국보다 앞섰다는 건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럼요. 우리나라 네. 실업률이 사실 1%, 뭐 2%만 가까이 가도 난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이 4.5%가 이제 우리나라 좀 특이합니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 학생들은 실업자가 아니죠. 게다가 저희 딸이 이제 곧 졸업을 하는데 그 과에 70명 가운데서 이번 졸업을 한 학생들이 5명밖에 안 된답니다. 나머지 65명은 졸업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취직이 안 되기 때문에. 취직이 안 되면 안 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학생으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선 수료생, 지금 학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자에 잡히지 않은 겁니다. 또 우리는 많은 학생들이 군대에 가 있고요. 또 고시원에 있는 애들은 그렇죠. 자발적 실업이기 때문에 실업률 포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따진다면은 현재 이제 체감 실업률 고용 보조 지표라는 게 있어요. 뭐 한 2015년부터 이제 통계청이 만들어낸 건데 여기에 청년 실업률, 체감 실업률은 23.2%입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실업자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더 많습니다. 많은. 실질적으로 지금 4.5%는 이제 수치일 뿐이고 더 많은 실업자와 더 많은 실업률에 지금 허덕이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좋아진 게 아니라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거. 4.5%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0년 이후에 최저치.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일자리 예산 많은 분 지금 지적해 주시네요. 54조를 쏟아붓고도 실업률이 10년 내 최저를 기록했다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건? 이거는 뭐 무능의 뭐 극치인 걸 떠나가지고 이 정부가 정말 일부러 못 살게 하지 않는 한 이렇게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른바 이 모든 사회 주도 세력을 바꾸겠다 이런 기본 입장 아래 네. 중산층을 딱 무너뜨리고 네. 말하자면 중하층 자신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나눠주면서 그런 지지층을 가지고 끝까지 가겠다. 이거 뭐 베네수엘라의 차베스하고 똑같은 그 형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발표한 우리나라의 실업자 수가 무려 122만 명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100만 명 넘는다는 건 우리가 IMF 그다음에 리만 사태도 100만 명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댓글을 제가 이렇게 쭉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랬더라고요. 정말 몰랐다. 이럴 줄은 몰랐다. 또 한 분은 좌파한테 정권을 주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를 내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다. 바로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좌파 정부인데 맨 처음부터 시장을 좌파로 완전히 물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이 출발하자마자 한두 달 있다가 와,
이거 완전히 시장은 좌파가 됐네. 좌파 경제가 됐네. 이거를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최저임금이라든가 무조건 정규직 이런 거는 다 좌파 정부 이런 데서 다 하던 겁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잘 산다는 꿈은 이뤘지만 모두 함께 골고루 잘 사는 꿈은 택도 없다. 그래서 그 먼 길을 우리는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잘 삽니까? 그럼 시장이 아니죠. 우리가 경제 속에서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자본주의라는 그 시장 경제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국가가 보호해 주되 나머지는 열심히 일하는 땀 흘리고 그다음에 많이 일하고 제대로 일하는 사람에게 열매를 주는 게 우리 모두의 약속인 겁니다. 근데 골고루 잘 살자 이거는 완전히 좌파 경제 중에서도 극좌파 경제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무슨 공정경제 뭐 이런 걸 하더니 포용경제로 가더니 이제는 또 돌봄 경제로 가더라고요. 다 이게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공정, 뭐 포용, 뭐 돌봄 다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 누가 손해 보는 거죠? 세금 낸 사람이 손해 보는 거죠. 그럼요. 지금 이제 일단 뭐 자영업자들 위기는 통계 지표도 나오는 거죠. 뭐 오늘 발표된 게 따르면은 지난 1월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마이너스 4만 9천 명. 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에서 마이너스 4만 9천 명. 고용 없는 자영업자는 12,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이 줄고 있어요. 네. 자영업자들은 지금 최저임금이니 주 52시간 시업 때문에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제가 자주 반복합니다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요. 자, 이렇게 실업자가 많이 나고 자영업자 문 네. 닫습니다. 그런데 소득주도 성장은 이겁니다. 자, 소득이 늘어나면은 소비가 늘어난다. 소비가 늘어나면은 이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가 늘어난다. 투자가 늘어나면 성장이 한다. 이 논리인데 당장 소득이 증가되는데 무슨 소득이 증가됩니까? 소득이 증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왜? 이런 식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소득이 왜 증가됩니까?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세금을 갖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지금 작년 1년 동안에 국민들의 이른바 소득이 21만 원 정도 늘었어요. 한 4.5% 늘었는데 21만 원 가운데서 절반 이상은 정부의 기부, 정부의 기여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부의 이전 소득에 의해서 증가된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뭐냐? 정부가 세금 걷어다 그걸로 소득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지속성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국민들 소득 올려줄 겁니까? 한계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소득을 올리는 거. 그것 가지고 소득 올려서 소득주도 성장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지난 한 해 뭐 국민들의 평균 소득이 21만 원 늘었다지만 가처분 소득은요 9,300원밖에 안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나머지는 세금 더 많이 내야 되고 또 하나는 무슨 이자 더 많이 내고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가처분 소득 늘질 않았어요. 근데 무슨 1년 동안 소득 주도가 뭐가 된 겁니까? 하나도 소득 주도가 안 된 겁니다. 소득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고작 늘어났다는 것도 이른바 이전 소득, 정부 세금의 이전 소득인데 이런 정책을 아직도 가지면서 폐기하지 않고 끌어간다는 거. 삼류들의 경제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달 지금 지표로 나타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KT의 안님께서 슈퍼챗으로 후원을 해주시면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버티다 못하고 작년에 폐업을 하셨다. 네네. 이렇게 후원 안 해주셔도 네네. 됩니다. 이렇게 함께 저희하고 이 분석을 하고 또 우리 사회를 걱정하고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반을 만드는 데 있기 때문에 정말 그리고 KT 안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쿠아블루님께서 슈퍼챗으로 후원해 네, 주시면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안 좋아진다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이 혁신 성장이고 뭐고 간에 그 갈 길이 멀다 하는데 어떤 경제학자가 제가 아는 아주 그 공부만 하는 경제학자인데 그분이 그랬어요. 이거는 대한민국 경제의 사망 유희다. 그러니까 지금 공정 경제, 혁신 성장, 소주성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그 무대에서 막 쇼만 하고 노래만 부르는 거지 일종의 사망 유희를 하고 있다. 경제의 사망 유희다.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 임명된 뒤에 도대체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네. 공공기관에서 신규 채용을 늘리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뭐 건설업을 다시 이렇게 토건업을 막 하겠다 하더니 또 오랜만에 나타나갖고 한다는 게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을 늘리겠다.
그러면 언제까지나 세금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겁니까? 이 일자리라는 것은 민간, 즉 민간 기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홍남기 씨라는 분은 이분이 경제부총리 될지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고 뭐 속된 말로 손금 없는 분이라고 이제 소문이 난 분인데 네. 자, 경제라는 것은 하나하나가 그날의 결단입니다. 얼마 전에 아주 유능한 애널리스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신은 뭐 장기 투자라든가 이런 거 안 한다. 그날 결산하면서 투자를 한다. 사실 맞습니다. 돈이라는 게 얼마나 지금 정말 이런 이원의 가치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루하루 한순간의 결단인데 이 홍남기라는 분은 지금까지 총 부총리 돼갖고 하는 게 뭐냐면 세금으로 일자리 늘리겠다는 얘기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얘기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과연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한국 사회는 투자 부진이라든가 또는 경기의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아주 그냥 망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제조업의 취업자 수만 해도 17만 명이나 줄었고요. 그럼요. 지금 군사는 거의 유령 도시 같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소주성이라고 그러죠. 소득주도 성장의 네. 결과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었지만 전부 피해의식이 가득 차 있어요. 위기의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모두가 위기의식, 불안감 또는 불만에 가득 차 있는 불만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이들이 집권 잡은 사람들이, 네. 권력 잡은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말 삼류들이에요. 방금 김정명 씨가 아마추어들의 리그 그들만의 세상. 정말 아마추어들이 이념에 80년대식 이념에 사로잡혀서 그들만의 외눈박이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그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현 민주당 정부와의 우호적인 그런 네. 경제학자들로 이야기해 보면요. 그들마저도 소득 주도 성장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들도 자, 서민 위한 정책 좋다. 그런데 네. 소득 주도 성장 그 방법이 아니다. 그건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정말 대한민국의 삼류 학자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한 것을 어떻게 대한민국의 정책으로 삼아서 5천만 명을 상대로 실험할 수 있느냐. 5천 명을 상대로 실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5천 명을 대상으로 무슨 실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5천만 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다? 입증되지 않은 경제 정책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짓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는 누굽니까? 5천만 국민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이너들, 삼류 마이너들의 대한민국을 흔드는 이걸 지금 막아야 되는데 사 일단은 뭐 내년 총선 이기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는 우리들이 들고 일어나서 항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경제가요. 뭐 외부적인 상황도 매우 안 좋습니다. 네. 사실 커요.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 워낙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크지만은 외부 정세가 안 좋으면은 그걸 막고 좀 더 우리 내부에서라도 있는 총 힘을 다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나쁘게 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수렁에 같이 그냥 밀어 제끼면서 같이 빠지자 하는 식으로 경제 정책. 이건 기본적으로 전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 우리 경제, 대한민국, 우리 역사를 본 시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든 게 시작이 됐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뭐 이 신재민 씨의 얘기가 지금 하나 둘 이제 네.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KTNG의 그 인사 문제도 완전히 그 청와대에 민정까지 보고를 했다는 게 다 네, 드러나지 네. 않았습니까? 또 이 국가 경제에 대해서 블랙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나라 경제를 분식 회계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면 네.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를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일임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김재 그 수석이라든가 경제수석에게 거의 정권을 그럼요. 주다시피 했고 네. 뭐 재정부라든가 이런 쪽에다 마음껏 해봐라. 네. 이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저도 기억을 합니다만은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지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생 때였기 때문에 네. 아니 이렇게 군사 독재 이렇게 쿠데타로 했는데 왜 이렇게 가만히 있지? 네. 너무나 경제가 그 당시엔 좋았던 거예요. 네. 달러가 넘치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모든 걸 떠나서 국민들이 먹고 살게 되는 거 이것이 원칙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권은 이 나라 국민들을 마치 북한 주민처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그렇죠. 아무리 배고프고 춥고 이래도 견딥니다. 왜?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네네. 네. 고난의 대영군, 정말 모택동도 마오쩌둥도 장정을 한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자본주의 경제의 그 가능성과 풍요를 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을 북한 주민이라든지 중국 공산당 하에 정말로 도구를 삼던 그 수많은 인민들로 취급하는 이 문재인 정부, 저는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권의 핵심들의 사고 방식이요. 자, 네. 김수현 이른바 정책기획 수석이죠. 네. 이 양반 경제 몰라요. 부동산 서울대 공대에 나와가지고 서울대 환경대학원에서 부동산 관련으로 뭐 박사인가 뭐 학위를 딴 사람입니다. 노무현 정권 하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경제 모른다고. 네. 그 양반 지금 경제를 못 지휘하고 있어요.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부총리는 거의 하수인입니다. 게다가 지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평생 돈 벌어본 적 없고 저금한 적 없는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80년대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가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의 영역, 진짜 미래를 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미래를 보면서 내딛고 달려도 정말 부족할 판인데 80년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무슨 5.18이니 이런 데 사로잡혀가지고 그 시각으로 세계를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대한민국. 저는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네. 시장 자본주의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본인들이 국민한테 네. 밝혀야 됩니다. 숨어서 있지 말고요. 시장 경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아주 좋게 포장을 하면 이런 것이겠지요. 북유럽의 시장 경제. 그러나 북유럽의 시장 경제를 하기에는요. 대한민국은 너무 사이즈가 큽니다. 500만, 1000만 단위 국가들하고 우리 대한민국 사이즈가 그렇죠. 커요. 우리는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하고 경제 사이즈가 비슷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더 가까운 나라예요. 게다가 우리는 지금 그동안 이른바 환태평양형 시장 경제 체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지난 거의 60년, 70년 동안. 이걸 갑자기 급회전한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너무 멀리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체제 내에서 바꾸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혁명을 꿈꾸고 있는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실험 삼아 혁명을 꿈꿀 때 대한민국 사람들 죽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허재님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완전히 사법도 유린하고 그다음에 경제를 유린하는 게 지금 정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꿈꾸는 나라가 이 스칸디나비아의 500만 뭐 많아야 700만 되는 나라들을 꿈꾸고요. 더구나 저는 뭐 칠레라든가 브라질 뭐 이런 데를 이상향으로 꼽는 조국 같은 사람 실제로 자기 책에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한번 살아보라고 했어요, 진짜. 그 마인드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다시는 좌파 정권은 안 된다. 저는 이번 4.5%에 정말 우리가 미국을 이렇게 웃돌 줄은 정말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국을 웃도는 실업률,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그 안영환 원장하고 저하고 그 거기가 광장시장에 있는 김치찌개 집이었죠. 방산시장인가? 네, 유명한 데죠. 네. 거기서 이제 이 김치찌개를 먹고 있는데 옆에 계신 연로한 분들이 계셨어요. 아마 거기 상인분들 같으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먹으면서 이러더라고요. IMF 때보다 더 힘들다. 그러더니 앞에 있는 분이 그래도 그때는 일은 있었어. 지금 일도 없고 돈도 안 벌리잖아.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정말 찌릿찌릿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4.5%의 실업률 이거는 정말 여러분 각자 도생인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나 행동 강령을 우리가 찾아야 될 시점이다. 위기가 아니라 이거는 이미 위기는 터졌고 핵폭탄급의 우리의 생존에 관련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경제를 폭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 다음 보수 정권 들어올 때 뭐 정동영 후보 500만 표 차 이상으로 아주 큰 차이로 졌었지요. 그런데 저는 이 정권이 경제만 좀 잘해주길 정말 바랬습니다. 왜? 정권이 이뻐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렇죠. 서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 가는 것은 노무현 시즌2로 가고 있습니다. 좌파의 무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로 되고 있는데 이건 아니죠. 이건 그렇습니다. 아니죠. 참 어렵습니다. 지금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정말 하기 싫은데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너무 싫습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정정님께서 통계청장 또 바뀌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4.5%가 뭐야? 뭐 아주 입맛에 맞는 통계 해준다더니 얘 왜 이래 이렇게 하면서 지금 아마 난타를 당하고 있겠죠. 청와대 안에서. 자, 여러분 첫 번째 주제 실업률 금융위기 최고. 드디어 우리가 미국을 앞섰다. 이 기가 막힌 뉴스 전해드렸습니다.